혼자 남겨진 여인의 눈빛에서 오래 묵은 외로움을 읽어낼 수 있었던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앞집에 살던 그녀와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친 가을 저녁,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고 성숙한 여인과의 깊은 교감은 제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들을 선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이고 26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며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은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으니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앞집에는 한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앞집 가장은 강태수 선생님이었는데 키는 작은 편이었고 중년의 나이답게 배가 나온 체형의 두꺼운 안경을 쓴 모습이었으며 센텀시티에 위치한 대형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 등록한 학원이 바로 그곳이었고 강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강 선생님은 수업 중간중간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편이었는데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야기며 학창 시절 전국 모의고사 상위권이었다는 경험담을 자주 꺼냈고 특히 자신은 외모가 평범하지만 실력과 능력으로 아주 매력적인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던 친구들은 대부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외모로 정말 매력적인 부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걸어가던 중 뒤에서 강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었고 놀랍게도 같은 동 같은 층에 산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며칠 후 아침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고개를 돌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도 얼른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앞집에 사는 학생이 맞는지 물어보며 강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따뜻하게 말을 건넸는데 그 순간 저는 강 선생님의 자랑이 전혀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하고 귀여운 인상이었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풍만한 가슴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은은한 향수 냄새가 좁은 공간을 채웠고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것을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듯 했는데 가슴골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옷차림을 즐겨 입는 것 같았고 그런 당당함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학원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모두들 깜짝 놀라며 강 선생님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다면서 정말 그 정도로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저는 며칠 후 다시 마주쳤을 때 확실히 봤다며 얼굴도 예쁜 편이고 특히 몸매가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전했고 친구들은 강 선생님을 능력자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실력만으로도 그런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마주쳤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나 저녁에 학원을 다녀올 때면 그녀를 보게 되었고 그녀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으며 특유의 눈웃음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학생이었던 제 눈에도 그 미소와 우아한 자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가끔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 앞집 여인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앞집에는 아들도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2살 정도 어렸고 무뚝뚝한 성격에 언제나 무선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전형적인 요즘 세대의 모습이었으며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았지만 강 선생님 부부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기에 저도 그분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대학에 입학했고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대학 시절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 보았으며 술도 마셔보고 여행도 다니면서 알찬 대학 생활을 보냈고 군대도 무사히 다녀온 뒤 졸업 후에는 광안리에 위치한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26이 되었는데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얼굴이 특별히 잘생기지 않은 탓도 있었기에 최소한 몸이라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붙어가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운동이 취미가 되었으며 바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성취감이 꽤 괜찮았는데 몸은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께서 앞집 아저씨가 요즘 통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생각해보니 정말 몇 달째 강 선생님을 마주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집 여인과 아들은 가끔씩 보았는데 강 선생님만 유독 보이지 않았고 지방으로 발령이라도 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1년을 앞집에 살았고 더구나 고등학교 시절 수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기도 했기에 다음에 앞집 여인을 만나면 조심스럽게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는데 어느 가을 저녁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원래 분리수거는 남자들 몫인데 보통 강 선생님이 하시지 않았던가 싶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고 제 것을 빠르게 처리한 후 그녀의 분리수거를 도와드렸는데 그녀는 고맙다며 특유의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넉살 좋게 원래 분리수거는 남자들 몫인데 아드님한테 시키지 않는지 물어보았고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남편이 작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들은 지금 군대에 있어서 이런 일도 자신이 혼자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는데 강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부고 소식이 전해질 일도 없었을 것이며 이제 50 초반쯤 되었을 그녀가 홀로 남겨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요즘 강 선생님이 안 보이셔서 궁금하긴 했지만 돌아가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문득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한번 식사하러 오시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고 부모님도 강 선생님 소식을 궁금해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하자 두 분 모두 깊이 놀라셨는데 50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졸지에 홀로 남게 된 앞집 여인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며 건강관리를 미리미리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참 나누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고 그녀도 제가 말을 거는 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가 길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묘했는데 강 선생님 생각이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녀의 외로움이 깊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그녀를 만났고 저는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혹시 컴퓨터를 조금 아는지 물어보았는데 아들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보려는데 갑자기 연결이 안 되어서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고 저는 자신있게 한번 봐드리겠다며 그렇게 처음으로 앞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11년을 앞집에 살았지만 그 집 내부를 들어가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했으며 여자 혼자 사는 집답게 정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주방 식탁에 앉아 노트북과 30분 가까이 씨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해가며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제 능력으로는 안 되니 서비스 센터에 맡기셔야 할 것 같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며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고 서비스 센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맡기면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저는 제가 대신 맡겨드리겠다며 선뜻 나섰습니다. 그녀가 정말 고맙다며 눈웃음을 지었는데 그 미소가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강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혼자 지내시기 많이 적적하시냐고 여쭤보았고 그녀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어쩔 수 없으며 아들까지 군대에 가버려서 정말 심심하고 외롭다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묘했는데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고 나이는 제 어머니 뻘이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으며 고등학교 시절 처음 봤을 때 그 인상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혹시 그녀의 기분이 더 가라앉을까 걱정되어 재빨리 화제를 돌려 편하게 만나시는 분은 없는지 장난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듯 그런 만남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이도 있고 쉽지가 않다며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고 다시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실히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저랑 바다 구경하러 가시겠냐고 제안했고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도 맡겨주는데 자신이 저녁 한번 사겠다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아침 일찍 세차를 마친 뒤 그녀를 모시러 갔는데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나왔으며 은은한 화장이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수리를 맡겼던 노트북을 돌려드렸고 그녀는 고맙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오랜만에 외출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듯 보였습니다. 해운대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고 송정 해변을 지나 기장 쪽으로 달리는 동안 그녀는 연신 아름답다는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바다를 보며 드라이브를 하는 것 같다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저 역시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해동용 궁사에 들렀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절의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본다며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동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함께 108계단을 내려가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시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이후 죽성 성당 쪽으로 이동했는데 하얀 성당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고 그녀는 사진을 찍자며 제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함께 셀카도 찍고 서로의 모습을 담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녀의 웃음소리가 참 밝고 경쾌했으며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녀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점심은 기장시장 근처의 해물탕 집에서 먹었는데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한 탕이 일품이었고 그녀는 정말 맛있다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부분은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지만 가끔씩 그녀가 보이는 쓸쓸한 표정에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5, 6도 스카이워크를 찾았는데 투명한 유리 바닥 위를 걸으며 발 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내려다보는 경험이 꽤 스릴 넘쳤고 그녀는 살짝 무서웠는지 제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괜찮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그녀는 고맙다는 듯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스카이워크를 건너고 난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제 손을 놓지 않았는데 저 역시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좋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참 평화로웠으며 이런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그녀가 약속대로 저녁을 사겠다며 광안리의 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저 역시 너무 즐거웠으며 종종 이렇게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고 차에서 내린 그녀는 잠깐 집에 들어왔다 가겠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었고 흔쾌히 따라 들어갔는데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함께 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저는 혼자 너무 적적하게 지내지 말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만 하시면 된다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는데 아마도 무언가 결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고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먼저 제 목을 감싸며 입술을 맞춰왔습니다. 기다리던 그 순간이 온 것이었고 저는 그녀를 받아들였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고 괜찮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깊은 감정의 교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었던 탓인지 그녀는 감정이 격해지며 눈물까지 흘렸고 부끄러움도 잊은 채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10년을 넘게 보았던 앞집 여인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엄청난 흥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고등학교 때 처음 봤을 때 그 인상 그대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풍만하고 아름다웠고 성숙한 여인만이 가진 부드러움과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친밀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그녀에게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도 너무 대단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강 선생님이 능력자로 소문났었다고 말하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명문 대학도 나왔고 돈도 잘 벌고 또 무엇보다도 유머러스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면서 다만 부부관계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함께 살면서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꽤 흘러서 남편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녀는 제품에 기대어왔고 종종 자기랑 이렇게 만나줄 수 있냐고 부끄러운 듯 물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그녀는 정말 고맙다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은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주로 그녀의 집에서 만났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눈 뒤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번 깊은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오랜 시간 외로웠던 만큼 이런 친밀한 교감이 그녀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혹 기장이나 울산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가면 분위기 있는 펜션이나 작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그녀는 더욱 편안하게 자신을 내어주었고 젊은 여자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성숙한 표현과 반응들이 저에게는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 관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흔쾌히 이해한다며 아드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며 휴가가 끝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는 천천히 기다리겠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휴가를 나온 며칠 동안 그녀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무뚝뚝한 태도였고 군대를 다녀왔음에도 예의 없는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고 역시 자식은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그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너무 보고 싶었다며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어왔고 저 역시 그녀가 그리웠기에 바로 다음 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만난 그녀는 유난히 더 반가워했고 아들을 보내고 나니 다시 외로움이 몰려온다며 제 품에 안겼는데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고 어느덧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라며 고마워했고 저 역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성숙한 여인의 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여유롭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저는 활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임신 걱정 없이 순수하게 서로의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젊은 남자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며 정말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저는 그녀가 혼자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던 앞집 여인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을 저녁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가 이렇게 제 삶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녀와 이 좋은 관계를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노후생활TV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